2차 함수란 함수 y는 fx에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단 이때 a, b, c는 상수이고요. 그 다음에 a가 0이면 안 돼요. 0이면 2차 항이 없어지죠. 그래서 0이면 안 돼. 2차 항이 무조건 살아있는 b와, 근데 이때 b와 c는 0이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때 이거와 같이 y가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내질 때 2차식으로 나타낼 때 이 함수를 우리는 x에 대한 2차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항이 무조건 살아있으면서 그래서 2차식의 y가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낼 때 우리는 이 함수를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수라는 얘기는 하나의 x에 대해서 x, y가 정의역과 공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정의역, 공역. x에 대한 하나의 x가 y의 하나의 원소에 대응이 될 때 이런 거를 우리 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서로 다른 x 두 개가 같은 y에 대응이 되어도 우리는 그 함수를 그러한 것을 만족하는 것을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2차식으로 표현이 될 때 우리는 이러한 함수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2차식으로 표현된 함수, 즉 2차식으로 표현되어서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 함수, 그래서 그것을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를 보면서 우리 2차 함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y가 x에 대한 2차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2차식이면 되겠죠. 2차 함수면 2차식 y가 x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1번 2차식 맞지요? 2번 2차식 맞아요. 3번 이거는 1차식이기 때문에 1차 함수예요. 자, 3번 아니고 4번. 자, 이 식을 전개해주면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6이기 때문에 2차 식이죠. 그럼 2차식, 2차항 살아있으니까 맞고요. 자, 이때 5번. 분모에 2차 x항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분수함수예요. 분수함수는 고등학교 때 가서 배울 건데 분모에 x에 대한 식이 있다면 그걸 분수함수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2차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마지막 6번 맞는데 전개를 해서 확인해보면 4 그리고 괄호를 먼저 풀어주면은 이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4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 더하면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1과 7과 곱해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7 곱해서 7. 자, 4 전개해줘도 2차항이 살아있기 때문에 2차식. 그래서 2차 함수인 거를 모두 고르면 1번, 2번, 4번, 6번이 되겠어요.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y가 x에 대한 2차 함수인지 판별해 볼게요. 첫 번째, 시속 5km로 x시간 동안 걸어간 거리, 이것을 식으로 표현해 보려면은 거시속 생각하면 되겠죠.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그래서 거리가 ykm라는 얘기는 y는 x시간과 시속 5km를 곱하면 되니까 5x가 되어서 y를 x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1차 함수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두 번째, 꼭지점의 개수가 x인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자, 이거는 대각선의 개수에 대한 공식 우리 기억해내야 되는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삼각형일 때 대각선이 없어요. 삼각형, 사각형일 땐 대각선의 개수 2개 존재해요. 오각형일 땐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존재해요. 이렇게 다 하나하나 찾아볼 건가요? 아니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삼각형일 때는 대각선이 없어요. 그쵸? 각 꼭지점에서 이 꼭지점과 이웃하지 않은 다른 꼭지점이 필요한데 대각선을 이으려면 근데 없기 때문에 대각선은 0개. 사각형일 때는 2개. 어떻게 나왔을까요? 하나의 꼭지점에서 연결할 수 있는 대각선의 수는, 즉 꼭지점의 수는, 대각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꼭지점의 수는 자기 자신과 이웃한 두 꼭지점을 제외한 3개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인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서 변으로 연결되어 있는 꼭지점 2개를 더 빼주면 3개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개. 이 1개는 무엇을 의미해요? 1개는 한 대각선에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예요. 자, 이때 한 꼭지점에서 각각 하나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지요. 그때 그러면은 사각형이니까 꼭지점의 개수 모두 몇 개? 4개. 하지만 대각선은 지금 파란색 대각선을 보면은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이 서로 공유하고 있죠. 그리고 초록색 대각선을 보면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이 서로 공유하고 있어요. 대각선은 즉 2개의 꼭지점이 공유되기 때문에 이 전체 대각선을 2로 나누어 주어야 전체 다각형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분했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2가 나왔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5개인 경우도 생각해 볼게요. 5개인 경우, 자, 첫 번째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는 자기 자신과 그리고 변으로 연결되어 있는 두 꼭지점을 제외한 2개를 제외한 나머지 하나, 2개를 그을 수 있어요. 즉 5개의 꼭지점에서 자기 자신과 변으로 연결되어 있는 꼭지점 2개를 더 제외한 3개, 총 3개를 제외한 꼭지점에 대각선을 그을 수 있어서 총 2라는 얘기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예요.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2개 그을 수 있다. 꼭지점의 개수는 모두 몇 개? 5개. 근데 대각선은 모두 꼭지점을 2개씩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2로 나누어서 계산해보면 5개. 총 이 5개라는 것은 대각선의 총수가 되겠죠. 총수. 자, 그러면은 이것을 공식으로 좀 더 일반화시켜서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즉,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총 개수는
자, N각형인 경우 N각형인 시간 N각형인 다각형. 자, 꼭지점의 개수 하나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자기 자신과 변으로 연결되어 있는 두 꼭지점을 제외한 3개를 제외한 n-3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어요. 한 꼭지점에서. 근데 그 꼭지점은 모두 몇 개? n개. 하지만 모든 대각선은 그것을 2개의 꼭지점끼리 공유하니까 나누기 2. 그래서 이게 총 대각선의 개수, 다각형에서의 대각선의 총 개수에 대한 공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문제로 가져와서 생각해보면 봅시다. 꼭지점의 개수가 x인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꼭지점의 개수가 n개라는 것은 x각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x에서 3개를 뺀 것이 꼭지점에서 3개를 뺀 것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근데 그 꼭지점이 몇 개? x개. 하지만 이 대각선은 모두 2개의 꼭지점끼리 공유하기 때문에 나누기 2. 정리해주면 2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3x. 이거는 2차식이기 때문에 2차 함수 맞지요. 자, 계속해서 3번. 반지름의 길이가 x인 구의 건널비를 구하여라. 그럼 구의 건널비에 대한 공식 우리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건널비는 y는 4파이의 반지름의 길이 x제곱이 돼서, 즉 이것도 2차식이기 때문에 2차 함수 맞지요. 자, 구의 건널비 공식 정리할게요. 반지름이 r일 때, 그러면은 우리 건널비는 어떻게 구한다? 4파이 r 제곱이 된다. 그러면은 좀 더 나아가서 구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지? 반지름이 r일 때 외우세요. 3분의 4 파이의 r의 세제곱이라고 정의가 됐었죠. 구의 공식을 구했었어요. 4번. 윗변의 길이가 4이고 아랫변의 길이가 3, 높이가 x인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더하기, 그쵸,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리고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사다리꼴의 넓이. 근데 x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1차 함수. 자, 정리. 사다리꼴의 넓이는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고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까지가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5번 계속해서 볼게요. 분속 x미터로 20분 동안 달린 거리 물어봤으니까 속력과 시간과 그 다음에 거리가 나왔으니까 거시속 생각하면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죠. 그럼 그대로 대입해보면 거리는 시간 얼마? 20분. 그 다음에 속력 얼마? x미터. 즉 분속이니까 분. 그러면은 분이랑 분 약분돼서 결국에는 무엇이 돼요?
20x가 되더라. x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5번 1차 함수. 6번 반지름의 길이가 x, 높이가 7.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해가 쉽게. 반지름의 길이가 x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7. 높이가 7cm인 원기둥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부피는 어떻게 구하죠? 밑면의 넓이 곱하기 부피,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게 부피 구하는 공식이니까 그대로 구해보면 부피 y는 밑넓이가 원의 넓이가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x일 때. 그러면 밑넓이 원의 넓이를 구하면 파이 x제곱 곱하기 높이 7. 그러면 7파이 x제곱이라고 부피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차항, x에 대한 2차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2차식이죠. 그래서 1차 함수가 아니라 2차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2차 함수 6번 찾았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5cm이고 높이가 x인 삼각뿔의 부피. 삼각뿔의 부피 공식 어떻게 구하더라? 삼각뿔의 공식. 삼각뿔의 부피는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 붙는다는 거.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1만큼 더 곱해주면은 우리 삼각뿔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해보면 부피를 y는 부피는 반지름의 길이가 5cm이다. 그러면 밑면의 넓이가 밑면의 모양이 원이고요. 뿔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5가 되는 거죠. 그럼 밑넓이는 5에 대한 반지름 5에 대한 원의 넓이니까 파이 r제곱 그러면은 25가 되겠죠. 그리고 높이 x 곱하기 3분의 1. 높이가 x 3분의 1 곱해주면 3분의 25 파이 x. x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1차 함수라고 찾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8번. 연필 6개죠. 6개의 가격이 x1일 때 연필 한 자루의 가격은 전체 y1는 얼마겠어요? 전체 가격에서 6을 빼줘야 6을 나누어줘야 한 자루의 가격이 되죠. 즉 이거는 6분의 1 x이기 때문에 1차 항이죠. 1차 항이 있기 때문에 1차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식을 세울 수가 있어야 해요. 예제 3번. fx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에 대하여 다음의 함수값을 구해보세요. x에 대해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무엇이냐? 자, 어떤 함수라는 것은 하나의 x에 대해서 하나의 y가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때 1을 대입하면은 하나의 함수값이 존재하겠죠. 그 함수값을 구하라는 건데 x에다 1을 대입하면 2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 플러스 1이 되고 4 마이너스 6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함수값을 찾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해 본다면 어디에? x에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은 9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1 그러면은 9분의 19가 되겠죠. 마지막 문제예요. 예제 4번. fx가
a는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에서 3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6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이 b일 때 a와 b의 차이를 구하세요. 자, a는 어떻게 구해요? a는 3을 대입했을 때 a는 3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6이라는 거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3을 대입해보면 a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5 곱하기 3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6이다. 그래서 9a는 9a 더하기 5, 3, 15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6 9a는 11 플러스 1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11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7.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값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a의 값을 찾았으니까 마이너스 2일 때의 함수값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함수값 a의 값은 마이너스 3 대입하고 x에다 마이너스 2 대입 제곱 플러스 5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곱하기 4 마이너스 5 20 마이너스 4 계산 마이너스 4 3 1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6 따라서 a-b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6이니까 얼마? 23이 되겠습니다 라고 찾아줄 수가 있어요.